4차 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앞으로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신하면서 많은 직업이 앞으로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 직업의 1순위 의사도 포함되고 변호사, 일반 계산원들, 여러가지 이제 택배도 드론이 대체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 직업은 앞으로 뭘 시키면 되지? 이제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인간이 위기의 국면에 있진 않나? 여러가지 여론과 책들이 앞다투어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언급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한 희소식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바로 지금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애션 슈어의 제임스 윌슨과 폴 도어티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한 논평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요, 그동안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인간 노동력의 대체에 있다면 단기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조사한 1,500여 개의 기업 중에 실적이 가장 현저하게 개선된 곳은 인간과 기계가 더불어 일한 조직이었다. 일례로 BMW는 자사의 전통적인, 즉 자동화된 조립 라인을 인간과 로봇이 한 팀이 되어 협업하는 모델로 대체해서 85%의 생산성 향상 실적을 올렸다. 네, 여러분, 이 기사가 여러분에게 좀 방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앞날은 그리 어둡지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논평은요, 미래에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 자체보다는 업무적 기민함과 능숙함이 더 중요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 위기보다, 없어지는 직업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없어지는 직업을 대체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의 다변화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실험 문제에 대한 고민이 2015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요. 2017년, 좀 된 얘기죠? 2017년에 와이어드의 제임스 스로위키라는 분이 작가신데 기고한 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5% 미만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노동력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직업을 잃었던 수백만의 미국인은 다시 돌아와 일자리를 찾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일반 노동자의 임금 역시 상승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임금 인상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임금 인상률 상승률은 생산성 향상 속도나 인플레이션 비율을 뛰어넘고 있다. 만일 인간의 노동력이 빠른 속도로 쓸모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정확한 정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요 파란색 부분 있죠? 네. 요 책 중에 요 파란색 요 부분이 거의 다 참고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픽처 영화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상현실이라든지 우리가 붕 떠서 이렇게 교통체증을 대체해서 앞으로 공유 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교통수단의 발달이라든지 앞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서요. 자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문화가 더욱더 정착될 것이라는 가치관의 개념서부터 기술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바이오 분야도 이제 죽음, 병이 생겨서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떠나서 노화의 종말을 종식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그러한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면서 앞으로 이 바이오 시장이나 농업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자세하게 참고문헌을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해서 분명히 없어지고 사라질 직업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는 것이죠. 더 많은 직업이,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읽은 걸로 기억해 2.5배 정도 더 많은 직업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기민함, 기계와 AI와 협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것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비행 자동차, 이 가능성을 두고 왈가왈부할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버의 홀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0년까지 비행 자동차의 능력을 입증하고 2023년에 댈러스와 LA에서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를 완벽히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해서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공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버에서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지금 30년을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유 서비스라든지 제가 아까 얘기하긴 비행자동차 같은 시스템, 그 정거장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그 비행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정류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도 이런 우주로, 화성으로의 그런 눈을 돌려서 사업력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은 느린 정부에서 신속한 정부로의 전환이 앞으로 도래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트 연안에 위치한 작은 에스토니아는 1997년 이래로 전자정부의 선구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움직임이 느린 정부, 이 영역을 성공적으로 디지털화된 그런 표본적인 케이스로 이 책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토니아 예를 든 이 나라가 이제 표본화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빠르게 진행될지 느리게 진행될지는 이제 정말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권력 이동 현상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이 기술 발달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 향후 그동안에 해왔던 100년의 그런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히 더 많은 발전 때문에 융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지혜가 더욱더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마디로 읽고 나서 요약을 한다면 앞으로는 융합과 통합의 시대이다. 이거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요, 나의 직업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직업이 생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혜를 이 책에서 읽어냈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 맨 처음에는 어떤 분은 정말 이게 말도 얼토당토한 얘기를 써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책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맨이거나 CEO분들은 당연히 읽으셔야 되는 책으로 제가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10년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 책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 자기 성장을 응원하는 옷장전울이었습니다.